2026년 1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가 마치 쿠팡 새벽 배송하듯이 생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됐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을 받고 사망했어. 아무리 미국이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그들 동맹국들끼리 공유하는 최첨단 무기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생포되고 죽은 두 나라의 수장을 보고 어떤 방공 시스템이 있었길래 이렇게 어이없이 제압당하나 해서 알아봤더니 그 두 나라는 국가 방공망 시스템에 공통점이 있더라고. 그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방공 시스템.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았다고 그들 스스로 자랑하고 홍보하던 그 시스템이 어이없이 중국의 동맹국 두 수장을 몰락으로 이끌었던 거야. 그리고 얼마 전 중국 국방기술과학의 최고 권위기관인 중국 공정원 홈페이지에 짧은 공고가 하나 올라와. 그리고 최고위급 신분을 가진 3명 정보가 삭제돼. 중국 언론은 이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어. 중국의 공산당이 숙청이야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고, 숙청이 일어날 때마다 중국 정부는 반부패 척결이다 뭐다 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이에 대한 기사들을 싹 다 없애버렸어.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일당 독재 중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자,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면 지금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해 또 다른 흥미진진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끝까지 시청해줘. 자, 그럼 베네수엘라부터 얘기를 먼저 시작하자.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왜 중국이랑 그렇게 가까웠는지 알아? 사실 이유 간단해. 베네수엘라는 돈이 필요했고 중국은 석유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중국이 수십조 원 빌려주고 대신 베네수엘라는 석유로 갚는 구조가 만들어졌어. 게다가 미국 제재 들어오니까 마두로 입장에선 중국이 거의 생명줄 같은 존재였던 거지. 외교도 도와주고 돈도 빌려주고 군사 장비까지 지원해줬거든.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두로랑 중국 관계는 석유로 묶인 정치 생존 동맹이라고 보면 돼.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전 대통령 때부터 마두로까지 반미 정치를 해와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중이었고, 포퓰리즘 정책, 석유 의존 구조, 국유화 정책 실패, 게다가 화폐까지 남발하면서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었거든. 그때 손을 내민 게 중국이었던 거야.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마두로는 전 세계 언론이 다 있는 공개석상에서 화웨이 스마트폰 엄청 칭찬한 거야. 직접 폰 들어 보이면서 이건 세계 최고 스마트폰이다. 미국도 절대 해킹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 심지어 중국 방문했을 때는 젊은 사람들 다 화웨이 써라 라고 공개 추천까지 했지. 근데 이건 단순한 폰 자랑이 아니라 미국 제재받던 상황에서 우리는 중국이랑 같이 간다, 이걸 보여주는 정치 메시지였어. 한마디로 화웨이 칭찬은 중국과 동맹선언 같은 행동이었던 거야. 지금 새벽에 쿠팡 로켓 배송으로 미국 보내진 마두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아, 내가 중국, 그리고 중국산 무기를 너무 믿었나? 실제로 마두로가 생포되고 나서 중국은 나름 동맹국인데 그 어떤 행동도 감히 못하고 유감이다 라는 성명만 냈거든.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주제. 베네수엘라가 왜 중국산 무기 많이 쓰다가 문제 생겼는지 알아? 대표적으로 중국산 K-8 전투훈련기. 여러 번 추락사고 나면서 조종사 사망까지 발생했어. 거기에 중국산 레이더도 도입했는데 탐지 성능이 기대보다 떨어진다는 말 계속 나왔고, 결국에는 미국 특수부대가 마두로 생포하러 침실까지 들어갔다 잡아서 나오는데도 중국산 레이더는 이것을 잡아내지 못했어. 중국산 VM4 장갑차는 엔진 문제랑 내구성 논란까지 있었어. 특히 미국 제재 때문에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고장나면 그냥 못 쓰는 상황까지 생겼지. 결국 정리하면 베네수엘라는 값싸고 빨리 들여오려고 중국산 무기 선택했다가 대통령 잡혀가고 지금은 유지도 힘든 그냥 고철 깡통이 된 거야. 자, 이제 이란 보자. 중국과 이란이 왜 그렇게 가까운지 알아?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 이란은 미국 제재 때문에 석유 팔 나라가 필요했고, 중국은 세계에서 석유 제일 많이 쓰는 나라거든. 그래서 중국이 이란 석유를 많이 사주면서 둘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게다가 2021년에 무려 25년짜리 장기 협력 협정까지 맺었어. 철도 만들고 항만 투자하고 에너지 개발도 같이 하기로 했지.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은 이란 편만 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우디랑도 친하고 이스라엘이랑도 거래하는 완전 실리 외교 스타일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이랑 이란은 친구라기보다 서로 필요해서 붙어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럼 이란이 들여온 중국산 방공 시스템과 무기들 어떻게 됐지? 이란 수뇌부는 지금 처참한 정도를 넘어 어이가 없을 거야. 중국산 레이더랑 YLC-8B랑 장거리 요격 미사일 HQ-9B, 레이디 이론상으로는 스텔스 전투기도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전투에서는 거의 역할을 못했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 첫째, 스텔스 탐지 성능이 기대보다 부족했을 가능성. 둘째, 미국 이스라엘 전자전에 레이더가 교란됐을 가능성. 셋째, 장비는 좋아 보여도 실제 전투에서 쓰는 통합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링크 능력이 약했을 가능성. 한마디로 정리하면 장비 스펙은 강해 보였는데 실전에서는 전자전이랑 통합 운용 능력에서 밀렸다는 얘기지. 그 결과는 이란의 수장 하메네이와 측근들 몰살, 이란의 중국 방공 시스템이 어이없이 무력화된 것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됐어. 자, 그럼 중국 기분이 어떻겠니? 시진핑 지금 어떻겠니? 아, 이거 완전 개망신이네. 그러겠지. 그리고 공산주의 특기 나오지. 책임 회피하기 위한 하위직 문체. 그게 바로 이번 중국 군수업계에 잇따라 실각했다는 기사로 이어지는 거고, 심지어는 국방기술과학의 최고 권위 기관인 중국 공정원의 주요 원사들이 명부에서 삭제되고, 그런데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한 산업에 국비를 몰아서 지원하고 육성하려 하면 오히려 잘 안 되지 않아? 특히 중국 같은 관시 문화가 사업이 성사되는 나라에서 말이야. 얼마나 해먹었겠어, 나라에서 밀어주는 돈으로 말이야. 난 이번 중국 무기 개망신 당하는 거 보면서 테무에서 헤드랜턴 호기심에 사봤을 때 생각나더라. 무슨 광고는 엄청나게 밝다고 과장 광고하고 진짜 저렴해서 주문해봤더니 성냥 뿌리더라고. 중국에서 우리 집 앞까지 오는 배달비가 더 나오겠더라. 중국은 세계에서 석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야.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석유 판매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가장 큰 고객이고, 미국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동맹국들과 주변국이 유가 폭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것을 감수하고 중국의 힘을 빼놓으려는 것 같아. 곧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부 이상한 언론과 사람들이 중국이 연기했다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중국은 지금 하루빨리 정상회담에서 유가를 정상화시켜야 하거든. 팩트는 미국이 이란전 종료될 때까지 보류한 거야 하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중국과 생산적인 대화 중이고 뭐 서로 간보고 있는 중이지 뭐. 자, 우리가 이란 전쟁과 유가 급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을 때 시선을 약간 돌려보자고. 중국산 무기, 그들이 최첨단이라고 하는 그 기술들, 과연 대만을 침공해서 이길 수 있을까? 미국도 중국의 국방 기술력이 이 정도로 형편없을 줄은 몰랐을 거야. 그러니 이제는 중국을 더 압박하겠지?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치는 포기한 것 같아. 중국 공산당과 기득권을 위한 나라로 아예 기조를 정한 듯이 말이야. 메이드 인 차이나의 몰락으로 시작하는 중국의 붕괴, 앞으로는 우리도 대비해야 할 듯해. 그 와중에 빛나는 우리의 천궁, 미사일 요격률이 무려 90%가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자랑스럽니? UAE에 배치된 한국산 천궁2가 이번 이란 보복 공격 상황에서 성능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평가야. 약 60발 정도 요격 미사일을 쐈는데 명중률이 96% 정도였다고 알려졌고, 이 수치는 미국 패트리엇급도 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특히 미사일을 근처에서 터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파괴하는 정밀 요격 기술을 썼고, 항공기, 탄도미사일, 드론까지 동시에 추적하는 레이더 성능도 좋았다고 해. 그래서 이번 결과 이후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단가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빠른 한국산 방공무기 선호도 올라간다,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고 해. 이란 전쟁이 끝나면 이제 미국의 시선은 중국을 향할 것 같아. 국제 정세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흔들릴 것이고,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꼬투리를 잡아 또 뭔가를 얻어내려 할 것이고, 지금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이러다가 한국 망한다, 제2의 IMF 온다 말들이 많아. 거기에 대한 내용과 의견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게.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예상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2개나 있고 거기에 빛나는 K방산, 그리고 BTS가 있는 K컬처가 있잖아. 미국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중국에 너무 쫄지 말고
당당하게 정부는 국정 운영을 했으면 해.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에 대해서는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전에보다는 한숨 덜어낼 수 있겠어. 왜냐면 중국 무기가 생각보다 개판인 거 판명 났으니 당분간은 지들도 어떻게 못하겠지.